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4일 미국 주식시장의 핵심만 콕콕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던졌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두 숫자가 오늘 시장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해주는 그림이에요. 한쪽에서는 주가가 무려 18%나 폭등했고 반대쪽에선 8% 가까이 곤두박질 쳤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시장 전체가 그냥 같이 오르는 시대가 끝나고 각 기업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시대가 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승자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온홀딩, 온온입니다. 말 그대로 월가의 모든 예상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3분기 실적이었죠. 이게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가 이 정도다 하고 그냥 역량을 제대로 증명해버린 거죠. 바로 이 숫자, 이게 핵심입니다. 보세요. 시장에서는 한 주당 한 34센트 벌겠지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 50센트를 벌어들인 거예요. 요즘처럼 다들 비용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이런 엄청난 수익성이라니 이건 투자자들이 진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회사가 사업을 얼마나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숫자들이 왜 나왔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65.7%? 이건 정말 놀라운 신기록이거든요. 이건 그냥 물건만 잘 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만드는 것부터 파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되니까 월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UBS 같은 큰 투자은행들이 바로 목표 주가 올려야겠다 하면서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이거 진짜다 하고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격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장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즈니 이야기인데요. 여긴 온홀딩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상황이 꽤 복잡해서 투자자들도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결과가 좋으면서도 나빴다는 거. 그러니까 비용은 어떻게든 줄여서 이익 EPS는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정작 회사의 덩치,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기대를 믿던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속빈강정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확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럼 디즈니 같은 이 거대한 왕국에 도대체 어디서 균열이 생긴 걸까요? 사실 답은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에요. 바로 전통적인 케이블 TV 사업이죠. 근데 문제는 그 무너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랐다는 겁니다. 이 사업부가 매출이랑 이익이 같이 뚝 떨어지면서 디즈니 전체의 발목을 제대로 잡아버렸습니다. 물론 디즈니라고 해서 다 나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미래를 책임져야 할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죠. 여기 구독자가 확 늘었고요. 테마파크도 여전히 장사가 잘 됐어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잘해도 이 거대한 케이블 TV 사업이 무너지는 걸 막아내기엔 힘이 좀 붙였던 겁니다. 시장은 미래의 희망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구조적인 약점을 더 크게 본 거죠. 결국 시장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실적 발표 딱 끝나자마자 주가가 거의 8%나 뚝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루 만에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와중에도 또 다른 쪽에서는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의 전략적인 움직임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나온 움직임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사업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거. 둘째는 기존 사업을 더 깊게 파고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움직임이죠. 자, 첫 번째는 로빈후드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주식 거래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틀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배달업체인 고퍼프랑 손을 잡고 집으로 현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대요. 정말 신기하죠? 온라인 금융이랑 오프라인 실물 경제를 연결하려는 아주 재미있는 시도예요.
다음은 힘센 허스라는 원격 의료 회사인데요. 이번에 랩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직접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플 때 진료만 받는 게 아니라 평소에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시장으로 사업을 크게 넓히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곧 10대 1 주식 분할을 합니다.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10개로 쪼개서 가격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쉽게 넷플릭스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문턱을 확 낮춰주는 아주 대표적인 주주침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건 약간 와일드카드 같은 소식인데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듀오링고 알죠? 그 새 모양 언어 학습 앱. 그 듀오링고가 체스닷컴을 인수해야 한다. 정말 파격적이죠? 생각해보면 둘 다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언어 배우는 사람들이랑 체스 두는 사람들, 이 엄청난 두 사용자 그룹을 합치면 뭔가 새로운 시너지가 폭발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상상력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쫙 꿰뚫는 핵심 메시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뭘까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시장의 분화입니다. 똑같은 말로는 차별화라고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시장 분위기 좋다고 모든 주식이 같이 오르고 나쁘다고 같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경제가 좀 불확실할수록 시장은 더 깐깐해집니다. 막연한 기대감? 그런 거 안 통해요. 대신에 이 회사가 진짜 돈은 잘 버는지, 수익은 내는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을 훨씬 더 날카롭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아주 분명해요. 온홀딩처럼 약속한 걸 제대로 해내는 실행력을 보여주면 시장은 박수를 치며 보상을 해주고요. 반대로 디즈니처럼 고질적인 약점을 드러내면 시장은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로빈후드나 넷플릭스처럼 똑똑한 기업들은 현재에 만족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회사들은 오늘의 승자인가요? 패자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개척자인가요? 즉, 온홀딩처럼 압도적인 실행력을 보여주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디즈니처럼 어딘가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회사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